그리고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20대 후반에 한 번 했고요. 류마티스는 피검사했는데 아예 안 나오고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저는 악관절로 왔어요. 그래갖고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사과도 얇게 썰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딱딱한 거 다 먹을 수 있죠. 오징어도 먹고 껌도 씹고 누룽지 정말 좋아하고. 10대 때부터 몸에 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를 아무리 가도 낫질 않아요. 약 먹으면 하루 괜찮고 그게 이제 만성이 돼버렸고, 그리고 온 게 이제 비염이. 그리고 16살 때 폐결핵을, 그 결핵은 6개월만 약 먹으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6년을 먹었어요. 낫지를 않아요. 그런 독한 약들을 먹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인지 위염을 또 오래 하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20대 후반에 한 번 했고요. 병원에 굉장히 류마티스 유명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엄청 고생했어요. 그 치료를 받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30대 때는 이제 방광염하고, 염증에 이름이 붙은 거는 다 알아본 것 같아요. 비염이 있으니까 뭐 축농증도 있고, 자궁에 선종이 여러 개가 생겨서 자궁이 드러나는 수술을 했고,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갈 때 위선종 진단을 받은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하고 대장의 선종. 그래서 이제 둘 다 수술. 근데 이제 위는 암 수술처럼 해야 된대요. 선종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병치레를 제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약봉지를 가방 안에 항상 서너 개를. 너무 지친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위 진단 받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수술 안 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고, 이게 뭐야, 살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위 수술했어, 그럼 대장 했어, 그럼 또 다른 데 생기면 또 해? 이런 막 심정에 정말 우울하게 보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불면증은 되게 오래, 한 15년, 20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면증이 저는 어떤 거냐면, 일단 피곤하니까 잠은 들어요. 근데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밤새도. 그러니까 한 4-5번을 깨니까 이게 수면의 질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눈이 잘 안 떠지고 눈에 모래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가 이제 계속 피곤하죠. 집중력 떨어지고 진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 호르몬 문제가 생기니까 우울한 생각이 들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통곡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들켰어요. 얘가 화장실을 가다가 이제 엄마의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들어와서 나 침대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바닥에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를 보니까 내가 더 막 괴롭고 막 힘든 거야. 근데 실컷 울고 나니까 갱년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생각이나 마음이 그냥 시원해요. 그래서 애한테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애가 나가고 막 후다닥 나가가지고 막 라면 끓여줘요. 그걸 또 먹으니까 이제 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자고. 근데 얘는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엄마가 무슨 일 날까 이상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2주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천에 있는 분,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저 정말 못 지낸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서 아픈 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딸 아팠던 거, 자기 이제 몸 안 좋았던 거,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EBM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뭐라도 좀 해보려고 저도 이제 자연 치유 다 쫓아다니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체질이라는 거를 제가 한 6,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음체질이래요. 근데 여기 와서 검사를 했더니 정반대 음식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졌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면은 좀 잘 지키는 타입이라 그거 6, 7년 하는 동안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말하는데 1도 안 믿었어요. 자매님이 한 번만 가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봤어요. 원장님한테 솔직한 얘기로 병명을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안 썼어요. 위선종하고 갱년기, 불면증 이 정도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처방을 막 이렇게 내려주시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음식을 검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뭐지? 박사님 만날 때 제 몸의 상태가 어땠냐면 스카프를 입었어요. 추워서. 그리고 손발은 항상 맹해가지고 이 치료를 제가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한약으로도 침으로도. 근데 낫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저보고 열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왜냐 잘 때도 수면양말 신어 스카프가 한 4, 50장 되고 목소리 색깔별로 다 있고 모자. 그러니까 6월달까지 제가 내복을 입는 사람이거든요.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도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음식 또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여튼 뭐 다 받아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죠. 근데 자매님이 그냥 자기를 믿고 한 달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달 내가 할 수는 있어. 왜냐면 못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좋아, 알았어. 이런 심정으로 제일 먼저 끊은 게 뭐냐면은 고춧가루하고 마늘만 먼저 끊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를 재채기, 콧물. 근데 하루를 고춧가루, 마늘을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 왜 콧물이 안 나오지? 재채기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그날 또 신경을 썼어요. 모든 나물을 그냥 다 씻었어요. 왜냐하면 시금치라고 해도 마늘 참기름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 4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방해도 많고 그렇게 먹고 죽는다. 아픈데 막 소고기 막 먹이려고 그러고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갖고 뭐 100년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회식을 하는데 나 때문에 메뉴 고르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죠. 그래도 이제 도시락 챙겨갖고 가고 나는 이거면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제 이런 병들이 원장님한테 얘기한 병은 당연히 나았고 얘기하지 않은 병들도 조금씩 완화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나 무슨 병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져 버리니까 제가 몸무게도 점점 그전에 제가 원래는 42kg, 43kg 나갔던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58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갔을 때가 57kg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달 1kg씩 빠져요. 그래서 49kg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잠도 이제 완전히 통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픈 것들이 다 좋아졌죠.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건강검진 한 대 말고 다른 데를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위선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언제 했냐. 그래서 한 2년 전이라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아이가 하여튼 봐달라고. 그랬는데 검사 이제 하고 의사를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자기가 위선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봤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네. 그래서 제가 2년 전 CD를 줬어요. 그랬더니 확인해 보더니 뭐 했네요. 위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여튼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죠.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밝아지고 좀 의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갱년기가 엄청 심하게 왔는데 그것도 다 좋아지고 류마티스는 피검사 했는데 아예 안 나오고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린 거죠. 완전히 좋아진 거는. 근데 중간에 제가 좋아지는 걸 계속 느끼니까 야 이거 완치되겠다. 21년 1월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장염 때문에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비염약도 한 번도 안 먹었고요. 그런 약봉지 들고 다녔던 그게 완전히 조급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00%를 해야 돼요. 조금씩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또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해서 할 수 없이 간 본다고 먹어본다든지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상태가 달라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계속 잘했으면 이제 캠프가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3년을 100% 했어요. 상 받아야 될 정도로. 근데 갈 때마다 완전히 칭찬해줬어요. 진짜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소개한 사람들 다 잘 지키는 거예요. 100%. 박사님이 저보고 똑같은 사람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경험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수를 하는 거야. 하물며 못하겠다라는 울고 떼쓰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같이 시장 가가지고 야채 손질 어떻게 하는지 같이 도와주고 달인물 끓이는 거 알려주고 목즙 짜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6개월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잘 지키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보면 40년을 불면증에 시달려서 하룻밤에 5분도 못 자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와가지고 3일 만에 잠을 잤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선, 가려움증 때문에 애기 엄마인데 남편이랑 둘이 자기 몸 그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새벽마다. 근데 그분도 한 일주일 만에 그게 없어지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었던 분도 있고, 그만큼 질병들이 많은 거죠. 근데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제가 3년을 아주 빡세게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임도 많고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많고, 요새는 또 막 집에서 시켜 먹는 것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래갖고 한 달 전에 약국에 제가 직접 가서 비염약을 샀어요. 왜냐면 너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비염이 조금 가루 때문에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콧물 막 터지고. 그래서 이제 약을 샀죠. 그래갖고 먹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뭐냐 도대체. 살려놨더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이 식욕의 욕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속이고 먹어요. 요번 한 번만 1년 사이에 몸무게가 3kg가 늘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3끼를 꼬박 먹다가 사실은 2끼로 줄였고요. 그리고 먹는 양도 보통 사람들보다 진짜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오늘 정말 많이 먹었어요. 보통 먹는 거에 2배를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자면서 다리에 자꾸 쥐가 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그래도 무릎 관절은 되게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육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조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근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도 아프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겁이 확 난 게 뭐였냐면 장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박할 때는 도시락 싸고 눈치를 봐가며,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절박해야 뭘 하는 것 같아요. EBM에 많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소개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내가 먹었던 습관을 다 버려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장 보는 거부터 메모지에 써갖고 다녔어요. 아예 메뉴를 정하고 종이에다가 이제 사야 될 거를 쓰고 진짜 그것만 딱 사갖고 오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야채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이 저는 악관절로 왔어요. 그래갖고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사과도 얇게 썰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딱딱한 거 다 먹을 수 있죠. 오징어도 먹고 껌도 씹고 누룽지 정말 좋아하고. 처음에 진짜 100% 하겠다는 결심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